그러면 76쪽에 있는 그 로그 방정식, 지수의 로그가 있는 방정식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니구나. 76쪽이구나. 76쪽에 있는 로그 방정식의 개념 활용 볼게요. 여기 76쪽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로그 방정식을 푸는데 우리가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할 때 이런 로그 방정식은 자, 이 식을 딱 봤을 때 처음에 얘를 풀기 위해서는 뭘 우선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그치, 일단 치환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 치환을 함으로써 근과 계수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은 0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질 건데 여기서 이걸 꼭 써줘야 돼.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알파와 베타잖아요. 그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다시 말하면 요 방정식의 x자리에 알파나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위에 있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치환을 해서 나온 밑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은 뭐하고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 고쳐라.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뭘까? 예를 들면 이 위에 있는 방정식에서 그냥 예를 들어 요 위에 있는 방정식에 한 근이 예를 들어 9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만약에 요 방정식의 한 근이 9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의 한 근은 누굴까요?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t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x와 t는 요런 관계가 있잖아. 요런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의 x자리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9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성립을 한다면 x가 9인 그 순간에 그럼 t는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잖아. 그치? x가 9가 되면은 여기에 9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로그 3의 9는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의 한 근이 9라면 이 밑에 있는 t에 대한 방정식의 한 근은 2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역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런 느낌으로 자, 여기가 지금 9는 그냥 예를 든 거였고 문제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알파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는다는 건 여기 이렇게 알파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때 t 값은 누가 되는 거야? 로그 3의 알파가 바로 t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방정식에다가 집어넣는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의 t자리에다가는 로그 3의 알파를 집어넣는 것이 이게 위에 있는 방정식에 알파를 넣는 것과 같은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위에 있는 이 x에 대한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때 이 밑에 있는 t에 대한 방정식의 두 근은 여기에 x자리에 알파 베타를 집어넣은 그러니까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인 겁니다. 그죠? 치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두 근이 로그 3의 알파와 그리고 로그 3의 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요 유형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옛날부터 작년부터 쓰던 거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윤서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더라?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뭐더라? a분의 c.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르는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기다 사용해 줄 건데 자, 지금은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고 얘하고 얘가 두 근이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요거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면 걔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를 더하는 것이 이게 두 근의 합이고요. 그 두 근의 합이 혜린아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얼마라 그래야 돼?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 t분의가 아니라 1분의 마이너스 4. 그럼 얼마야 결국? 4지. 그래서 이게 4인 거예요. 이게 두 근의 합이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 자, 이게 이제 두 근의 곱이잖아. 유리마 이건 얼마라 그래야 돼? 그렇죠.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쓸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알파 베타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재현아,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이거니 이거니? 아래 거. 많이 아파? 얼굴이 좀 안 좋은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를 재현아 우리가 이 더하기를 이 두 개의 로그를 더하기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응? 우리 로그의 성질에서 이게 뭐랑 같죠? 이게 뭐랑 같죠? 로그 A의 X, Y하고 같잖아. 그치? 지금도 이 두 개의 로그를 우리가 한 개로 합치게 되면 그 한 개의 로그 안에서 알파와 베타가 어떻게 되겠어? 곱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을 우리는 로그 3의 알파 베타라고 쓸 수가 있고 그것이 곧 4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 값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알파 베타 어떻게 찾아? 이 로그 만나면 맨날 하는 거야. 이거에 몇 제곱? 4제곱은 누구다? 알파 베타다. 그쵸? 그렇죠. 81이죠. 3의 4제곱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의 값은 81이다. 이렇게 찾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내가 치환한 방정식의 두 근은 뭘까? 그래서 그 두 근을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써놓은 두 근을 가지고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쓴 다음에 그 식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밑에 유제 8번을 볼게요. 유제 8번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당연히 치환을 할 거잖아.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자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위에 문제와 똑같아. 이 새로 치환한 요 식의 두 근은 이 식의 두 근은 윤서야 누구랑 누구라고 해야 돼? 로그 2의 그렇지.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 맞아요. 위에 문제랑 똑같이 이렇게 두 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두 근의 합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이게 주어가 얼마니? 그죠?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6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 혜린아 이건 얼마지? 마이너스 3. 그치? 자, 요렇게 두 가지를 써놓고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놈의 값을 물어봤어요. 요놈의 값을 물어봤는데 요 모양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공식이 하나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를 알고 있는데 이 식에는 로그 알파의 2랑 로그 베타의 2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쓰고 싶어요? 밑변환 공식을 쓰고 싶어요. 그쵸? 자, 밑변환 공식 하면서 얘기했던 건 이런 거죠. 로그 A의 B라는 거랑 로그 B의 A 얘네 둘은 서로 간에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랬지?
그렇지. 얘네는 서로 간에 역수 관계에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로그 알파의 2는 로그 2의 알파 요거의 무엇이다? 요거의 역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로그 2의 알파 분의 1 그거를 제곱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로그 알파의 2와 로그 2의 알파는 역수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로그 베타의 2 역시 로그 2의 베타의 역수니까 로그 2의 베타 분의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차피 분자는 1이니까 분자는 제곱해봤자 의미가 없고 분모에 있는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알파 이게 제곱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뒤에도 마찬가지로 로그 2의 베타 얘가 제곱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우리가 조금 계속 로그 쓰는 게 귀찮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로그 2의 알파를 A라고 치환하고요. 로그 2의 베타를 B라고 치환해 볼게요. 이렇게 치환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은 지금 뭐냐면 치환하면 A 플러스 B가 6이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다. 요 식이 지금 있는 거죠. 그치? 그냥 치환만 한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요 식도요. 방금 치환하고 요걸 A로 치환했고 요걸 B로 치환했으니까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단순화시키면 요걸 가지고 요걸 찾아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어떻게 찾을까 가야다. 요걸 가지고 요걸 찾아라 했으니까 어떻게 찾을까? 어떤 공식이요? 그치, 그걸 쓸 건데 그걸 쓰기 전에 먼저 이 모양을 어떻게 해놔야 돼요? 그쵸, 얘를 통분해가지고 이걸 통분해서 a제곱 b제곱 곱한 것을 분모로 두고 그럼 통분했을 때 이제 분자가 뭐가 돼? 정확하게 뭐라고? a 플러스 b 이렇게 전체 제곱? 아니, 이 통분하려면은 분모를 이걸로 맞춰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 분수에다가는 뭘 곱하는 거예요? b제곱 곱하는 거. 여기다 b제곱 곱하고 여기다 b제곱 곱하겠지. 두 번째 분수에다가는 뭘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 a제곱 곱하고 여기다 a제곱 곱하겠지. 그러면 여기 분자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묶어서 제곱이 아니라 따로따로 제곱이죠.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거를 구할 때, 요거를 구할 때 가연이가 좀 전에 얘기한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야 되죠. 그치? 자, 분모는 a, b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값은 바로 찾을 수가 있겠고 요 부분만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이게 뭐랑 같아 가연아? 그치, 이거 전체 제곱한 다음에 놀래서 기침이 나오네. 2ab 그치? 맞죠? 이 전체 제곱에서 2ab를 빼주면 가운데 게 싹 없어지면서 얘만 남잖아. 중학교 때부터 썼던 변형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집어넣으면 되겠다. 분모는 뭐예요? 그죠? 마이너스 3 제곱한 거니까 9가 되겠고 분자는 6의 제곱 36에서 빼기 2 하고 여기가 마 3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얼마가 돼? 9분의 42. 9분의 42면은 약분 한번 시켜야지. 3으로 약분시키면 얼마가 돼요? 3분의 1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근각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잘 활용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출발만 잘하면 돼요. 여기서 이거 t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그 식의 두근이 뭔가 요거를 잘 써주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자, 밑에 유제 9번은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유제 9번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약간 달라진 지점이 여기 지금 로그 2x도 있는데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있는데 로그 xa도 있네. 요 방금 위에 문제에서 얘기한 거다. 그지? 얘랑 얘는 유림아 무슨 관계라 그랬지?
역수 관계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한다면 그러면 재현아 얘가 t잖아.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얘의 뭐라고 얘가? 역수. 그러니까 얘를 t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될까? 아니 역수는 뭐지? t분의 1이 되는 거야. t분의 1. 그치? 역수라는 게 이렇게 위아래를 뒤집은 게 역수잖아. 그러면 얘가 t분의 1이고 거기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거기다가 a-1은 0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는 우리가 늘 어떻게 하죠? t를 곱하죠. 그쵸? 예, t를 곱해야 얘가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t를 곱해가지고 자, 맨 앞에 있던 t는 t제곱이 될 거고요. 가운데 있던 애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요 끝에 있는 거는 이 센스 있게 요렇게 써주면 좋아요. 묶어서 t. 그러면 더 보기 좋게 t제곱 더하기 a-1 t 마이너스 a는 0이다. 요렇게가 지금 t로 치환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주고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세요. 지금 위에 설명한 걸 잘 활용해서 답을 한번 찾아봐. 자, 해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이 위에 있는 방정식에 두근의 곱이 8입니다 라고만 말했고 그 두근이 뭐라고는 얘기를 안 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방정식의 두근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알파와 베타로 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위에 있는 문제에 있는 x에 대한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두근의 곱이 8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베타를 곱한 것이 8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이 우리한테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두 문제에서 했던 것을 똑같이 할 거예요. 자, 요 위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재현아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은 누구와 누구라고 해야 돼? 제발 맞춰줘.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의 x자리에 이 x자리에 알파를 넣는다는 것은 그지? 여기에 x자리에 알파를 넣는다는 뜻이니까 그때 t값은 로그 2 알파. 그쵸? 그러니까 한 근은 로그 2 알파 또 한 근은 뭐가 돼? 로그 2의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요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죠.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이게 두 근의 합이잖아. 그치? 두 근의 합. 가연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 너 두 근의 합 공식 몰라?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 알아 몰라? 알아요. 알지?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고 오는 건 맞는데 그대로 갖고 오지 말고 부호를 바꿔서 갖고 와야지. 맞죠?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요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 재현아 얘는 뭘까? 두근의 곱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아까 위에 써줬잖아. a분의 c였습니다. a분의 c. 자, 이 방정식에서 a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여기 t제곱의 개수 얘를 말하는 거고 요 가운데 있던 요거 a 마이너스 요게 b를 말하는 거고 요 끝에 있는 상수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c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a분의 c라고 하는 거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치?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1분의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되겠지. 그치? 자, 아무튼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자, 유리마 이 둘 중에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 나는 이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써먹으려고 할 때 나한테 필요한 식이 1번이야 2번이야? 1번입니다. 그죠? 2번은요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알파 곱하기 베타를. 2번은 이 상태에서 변형이 안 되거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자 가운데 있는 더하기를 두 개의 로그를 합쳐가지고
로그 2의 알파, 베타 이렇게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식을 보셔야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이렇게 합쳐서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가 8이란 얘기잖아. 요 자리가 8이란 얘기니까 로그 2의 8. 혜린아, 로그 2의 8이면 얼마지? 3이지? 얘가 3이야.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얘가 3인 거죠 지금. 그치?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3이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a가 2랑 같은 거고 a는 마이너스 2다라고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그 로그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만 나갈게요. 그래서 숙제는 76까지고 베이직센도 지난번이랑 똑같아. 베이직센이 저번에도 87 베이직센은 그대로입니다. 베이직센 87까지 그대로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준 것처럼 집에 갈 수 있는 기준은 70일, 80일이라고 그랬죠? 70일, 80일 그리고 1일 10제 목요일 거 여기까지 하면 집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지수 로그 시험지를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것부터 해봅시다.